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저는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러분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저를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볼 때 어떤 마음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오늘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강 파트 4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그 직무 평가 부분도 모집부터 시작해서 모집하고 직무 평가하고 그걸로 인사고과도 보고 그리고 보상까지 각각 건드려준 그 꼭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로는 어떻게 볼지 볼게요. 자, 질문 제시 방법에 따른 면접의 유형 중에 구조화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자, 모집을 해서 우리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 오세요 라고 해서 모집을 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 우리 조직에서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하는 선발을 할 때 선발의 방법으로 면접을 쓰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면접을 볼 때는 면접 유형에 따라서 이제 면접 질문 유형에 따라서 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이걸 두 개를 섞어서 쓰는 면접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서 그때 구조화 면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미리 질문의 내용 목록을 준비해놓고 여기 미리 질문 내용 준비했습니다. 준비해놓고 면접관이 차례로 질문해 나가는 면접 유형이다. 이게 바로 구조화 면접 얘기 그대로 나오네요. 자, 2번, 3번, 4번, 5번을 좀 읽어보시면서 여기 패널 면접이랑 위원회 면접이라고 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대 1 면접할 때 면접 대상에 따른 면접 유형 나눌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뭔지 3번이 뭔지 이거는 비구조화 유형이고 반구조화. 반구조화가 여러분 구조화된 거랑 비구조화된 거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접 대상에 따른 유형이 다대다 면접, 그리고 면접 대상 5번이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은 다대 1, 한 명 놔두고 여러 명의 면접관이 막 질문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도 있다라고 하면서 기타 면접의 유형으로 PT 면접도 있고 합숙 면접도 있고 그런 부분도 보셨어요. 그죠? 자, 다음 중에 보상 관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직무 평가를 가지고 인사고과를 해서 뭔가 보상을 할 건데, 잘했으면 잘했다 당근을 줄 건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덮어놓고 잘했다고,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보상을 해줄 것인지를 보고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신뢰성을 바탕 원칙으로 해서 보상을 하진 않는다. 1번부터 5번까지 신뢰성을 제외한 게 바로 원칙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절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균형성, 경제성, 동기부여 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숙지를 해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른다고 하면 신뢰성도 좋은 말이니까 뭔가 원칙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상관리의 원칙에는 신뢰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직무평가의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무평가라는 것이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가 어떤 건지 직무에 대한 명세, 직무 기술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평가할 것이냐? 숙련, 노력, 책임, 작업 조건까지 좋아요. 직무 평가의 요소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숙련,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여러분 어차피 지금 당장 이걸 또 외웠다고 해도 내일이 지나면 여러분 50%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공부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반복밖에 없어요. 진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역시 결국에는 반복학습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5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머릿속에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수업할 때 한번 했고요. 문제 풀면서 한번 했고 지금 3번 했습니다. 2번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서 내 머릿속에 남겨놓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습 문제를 좀 풀면서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파트 4의 서비스, 인력, 자원,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떠한 꼭지들, 인사고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모집, 선발, 그리고 선발한 사람들을 직무 평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직무평가, 인사고과, 보상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에서 노사 관계 관리를 가지고 한 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노사 관계 관리라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팀, 인사 노무팀이라는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팀이 인력 개발팀이 있고 인사 노무팀이 있고 이렇게 조직마다
다 이 명칭은 좀 다르긴 한데요. 부서를 좀 나눠서 합니다. 선발하는 부서와 선발하고 난 뒤에 평가하는 부서가 좀 따로 있다고 하면 이제 조직과 선발된 그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는 게 바로 노사관계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사관계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초 개념 이해하는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해서 노동조합 볼 거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을 볼 거고요. 노사협의 제도까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노사관계관리에서는 그 의, 목표, 방향 이 부분을 해서 기초로 볼 거고 노동조합이 뭔지, 단체 교섭이 뭔지, 노사협의 제도가 뭔지까지 다 건드려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처음 들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위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사관계 관리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다. 결국에는 돈을 주는 사람이랑 돈을 받는 사람의 관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조직적인 관계다. 근로자 조직과 산업 경영자 간의 처리, 그리고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고용, 이런 부분들, 관행, 노동조합의 정책 및 노동 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은 노동의 모든 영역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사관계의라고 해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읽어보시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노사관계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의 관계다. 근데 그들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보면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사정 얘기하는 것이 근로자랑 경영자 그리고 그 사이에 정부가 들어갑니다. 정부가 끼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일을 하는 근로자들과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영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노동조합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고 정부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근로자와 경영자예요. 정부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잘 조율할 수 있게,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정부가 좀 맡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는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서 노사 정책, 단체 교섭, 노사 분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다루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약간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경우를 보면 뭔가 경영자 측에 많이 기울어져 있거나 노동자 측에 많이 기울어져 있을 경우는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보시고 노사관계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노사관계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평화적인 이념의 정립이 필요하고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을 실현하고 싶어하고 노사합의 정착을 목표로 해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손들고 그 회사는 뽑아줬어요. 근데 이 뽑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조직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뽑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 사이에 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사관계를 관리하는 것 역시 인적 자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사관계 관리에서 인격 존중의 원리, 대화 타협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죠. 우리도 일을 한다,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일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달라.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렇죠. 보상을 해줄 만큼 일을 열심히 해라. 이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정부가 둘 사이 조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노사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이러한 노사관계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사관계 관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항상 말하죠. 저는 인생과 모든 것들은 속도보단 방향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노사관계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거고요. 사용자, 경영자, 돈 주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요.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주 이상적인 방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노동자들은 자기의 이익만 대변을 하는 노동자들의 조합
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그 문제를 발생시켜서 이제 뭔가 규합을 하고,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제3자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조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계속 파업하고 그런 파업들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고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간혹. 저는 그런 경우 좀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어떠해야 되냐, 준법 정신을 확립해야 된다.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하고, 조직률의 질적 제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노사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쓰는 사용자, 경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해, 너희 조금만 돈 받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노동관을 정립을 하고 부당 노동을 시키고 부당 노동 행위는 금지를 해야 되며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고 인간 존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모듈 A의 호손 효과라고 기억나세요? 그 호손 효과가 나왔던 것이 이제 미국의 산업 붐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 동안 더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부품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지켜보고 감시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걸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자체를 주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주체성이 없는 어떠한 그런 주체성이 없는 상태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누군가 나에게 푸시하지 않아도 이 일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뭔가 성장의 그 도구로 생각을 한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질 거잖아요. 그만큼 각각의 노사 관계를 위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각각 근로자는 이런 방향으로, 사용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돈 벌어서 기업들만 다 가지지 말고 공정하게 성과 배분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들이 그렇죠. 결국에는 사주는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해 아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회적 기업,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하는 기업일 때, 그 기업은 윤리적인 기업이야 라는 인식도,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가 되는 것처럼 사용자, 경영자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PPT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노사정의위원회의 정착. 그리고 근로자의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월급 받는 게 죄구나. 너무 힘든데 내가 월급 받으니까 그 다음 달에 카드값을 생각해서 좀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정부는, 사용자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정부는 좀 근로자의 상대적 빈곤감을 생각하고 박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을 좀 더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건전한 노조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노사관계 정신교육을 의무화시켜야 된다. 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정의 그 협력 체계라고 해가지고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관리의 방향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노동조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노동조합은 기능 그리고 조직 형태, 가입 방법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요.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만드는 거냐라고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자, 사용하는 경영자, 기업들이 사람을 뽑아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받는 우리들이 뭔가를 조직을 해서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대등한 관계로 경영자, 기업과 의사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의미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하는 단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사실 그러면 기업이 노동조합을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기업은 사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고용한 사람,
고용자, 피고용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조직원들이 행복해야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는 노동조합, 건강한 노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자주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하는 단체다. 자, 스스로 단결하여 결성하기 때문에 집단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사용자들과 어떻게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력에 보다 나은 조건 실현을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인 구성 요소인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은 노동조합과의 그 노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파업을 한다거나 우리가 봤을 때 실제 사용하는 우리들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러면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기업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노사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저렇게 되는 거지 단순히 노동조합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제대로 된 노사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등한 사용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조합 역시 단순히 자기들만의 이익을 가질 것이 아니라 뭐 택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만의 그 이익이나 자기들만의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우리들 저도 지금 택시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얘가 택시라는 기억이 났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운송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노동조합은 이런 의의가 있고 기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경제적인 기능이 있고 공제적 기능이 있고 정치적 기능, 교육 및 문화적 기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의 한 꼭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기업이 건강하게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능들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조직 형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직업별로도 나눌 수 있고 산업별로도 모일 수도 있고 일반 노동조합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형태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입 방법은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PPT로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 커다란 방법들 이름만 보시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기능을 좀 볼 거예요.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 보자. 경제적인 기능이 있고 공제적인 기능이 있고 정치적인 기능이 있고 교육 및 문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인근 수준의 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 우리 이만큼 받아서 안 된다. 우리 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작업 시간 너무너무 길다. 뭐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그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동조합은 단순히 경제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교육 및 문화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복지 증진의 일환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제적 기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 기능은 최저임금제의 실시, 노동시간의 단축, 공해, 환경오염의 방지 등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거나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법률,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때문에 사실 정부랑 그 세계 노사정의 관계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및 문화적 기능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노동조합의 기능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가입 방법은 클로즈드 숍이 이렇게 있고 오픈숍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단체 교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체 교섭은 무엇이냐? 자, 지금 노사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사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만의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단체 교섭이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의의와 기능을 볼 겁니다. 자, 의의는 노동자 대표로서의 노동조합 배웠죠?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 간의 단체 협약서 또는 임금 협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교섭 과정이다. 자, 노동조합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경제적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받는 임금과 그리고 뭐 작업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자 간에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이만큼 주세요라는, 이만큼 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관계들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한쪽의 입장만 생각되어 있는 그런 조직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라는 걸 하거든요. 노사 단체 교섭을 한단 말이에요.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경영자, 사용자와 그 노동조합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뭘 한다? 교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협정의 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평화적으로 타협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뭔가 파업을 한다거나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단체 교섭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능을 좀 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 현장의 재규율을 설정하고 제정하고 민 운용하는 절차의 기능이 있다. 종업원들의 경제적인 보상, 보수나 수당 등을 결정하는 과정의 기능이 있다. 사실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작은 돈을 두고 더 많은 사람을 일을 시켜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게 예전에는 더 옳다고 생각했던 과정들을 거쳐왔었어요. 그랬을 때 일을 하는 우리들, 종업원들이, 근로자들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라고 해서 그런 경제적인 보상이나 보수 수당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단체 교섭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협약 유효 기간 중에 협약의 개시 또는 종료 시기에 발생하는 노사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의 기능을 한다. 이런 단체 교섭을 통해서 우리 그전에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제대로 안 해주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노사의 일체감의 조성과 근로자의 욕구 불만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자, 이익을 위한 이 단체들이 있다면 각각의 이익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것을 여기가 다 들어줄 수 없고 여기서 원하는 걸 여기가 다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떠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 단체 교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이제는 노사협의제도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계속 지금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사협의제도란 무엇인지 의의와 목적과 성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노사협의제도라는 것은 바로 노사협의회, 경협협의회, 종업원 대표위원회, 기업위원회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 자체가 노사협의회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노사협의회, 경협협의회, 종업원 대표위원회, 기업위원회 등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단체 교섭과 다르게 노사협의제도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 교섭에서 취급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단체 교섭에서는 임금 부분들을 건드렸잖아요. 그 단체 교섭에서 거론되지 않는 노사 쌍방의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함으로써 상호의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자, 노사협의회라는 것은 단체 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 자, 사용하는 사람과 피사용자가 합쳐져서 둘이 우리 잘해보자. 우리가 결국에는 기업이 잘 돼야 거기서 있는 조직원도 잘 되고, 조직이 잘 돼야, 그러니까 조직원이 잘하고 열심히 해야지 우리 기업도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노사 쌍방의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해서 우리 둘 다 윈윈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단체 교섭에서 취급되지 않는 사항들을 가지고 협력하는 그 기능을 가진 제도가 바로 노사협의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자.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일하고 있는 우리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일자리를 잃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둘이 다 잘 돼야지 잘 되는 거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서 결국에는 산업평화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하는 엄청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의 협동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노사협의제도다라고 그 기능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좀 보실게요. 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0인 이상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는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다. 자,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의무화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그 산업이 발달해 가면서 기업 조직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는 규모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은 단위가 점점 커지는데, 그만큼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너희들끼리 모여서 타협하고 협의해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라고 노사협의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자, 기능은 경영 관리적 내지 경영 참가적인 성격이 있다. 단순히 우리가 그 경영자, 사용자들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일원으로서 경영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사협의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노동조합의 이원적인 성격이다.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위촉하는 근로자를 대표위원이 되도록 한다. 조직과 운영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는 경영관리 및 참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노사협의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노사관계에서 여러분 보시면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과 그리고 단체 교섭, 그리고 노사협의제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노사협의제도의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에 대해서 지금 구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만큼 학생들이 단체 교섭이 뭔지 노사협의가 뭔지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목적이 뭔지, 배경이 뭔지, 자, 단체 교섭은 목적을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좀 국한해야 하고 있다고 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제외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과 산업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 당사자, 대상, 그리고 결과가 각각 다르다.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음 중에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노동조합에는 뭐 경제적인 기능도 있고 정치적인 기능도 있고 그리고 교육 문화적인 기능도 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기능에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의 실시, 노동시간의 단축, 공해, 환경오염 등의 방지 등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치적인 기능이라고 제가 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답을 바로 띄운 것이 2번부터 5번까지 좀 보시면서 노동조합에 어떠한 기능인지 좀 맞춰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좀 볼게요. 다시. 경제적인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 공제적인 기능은 복지 증진의 일환.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의 단어들을 체크해 놓으셔야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 나오고 설명 나오는 경우에는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서 정치적인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교육 및 문화적 기능이 뭔지 중요한 포인트 단어들을 탁탁탁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숙지해 놓으셔야지 저런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단체 교섭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작업 현장의 재규율을 설정하고 개정하고 운용하는 절차의 기능이 맞습니다. 경영관리적 또는 경영 참가적 성격의 기능이다. 이거는 단체 교섭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답이 틀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둘의 차이점을 좀 숙지해 놓으셔야지 문제를 푸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종업원들의 경제적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의 기능은 단체 교섭, 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의 개시, 종료 시기에 발생한 노사 분기를 해결하는 수단의 기능을 한다. 단체 교섭의 기능. 노사 일체감 조성과 근로자의 욕구 불만 조정하는 기능은
단체 교섭의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체 교섭의 기능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고 맞다 아니다라고 찾아낼 정도는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십시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조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등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이거는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이구나. 왜냐하면 노사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노사협의 제도도 얘기했고 단체 교섭도 얘기했고 노동조합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제도는 저희가 맨 마지막에 배웠던 개념인데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으로 단체 교섭에서 취급되지 않은 사항 및 노사 쌍방의 공통적인 이해관계 사항에 대해서 협의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다라고 단체 교섭과 노사 협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 교섭은 무엇이냐? 노동자 대표로서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간의 단체 협약서 또는 임금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교섭 과정을 단체 교섭이라고 한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무엇이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단체라는 것이 노동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사 공정공영은 노사관계의 원칙으로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는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이다라는 건데 이 노사공존공영은 조금 보시면 넘어가셔도 되지만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 노사관계, 노동조합은 각각의 단어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여기까지. 자, 12강.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다음 시간은 파트 4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인력과 노동 생산성 관리 부분을 가지고 한 강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오늘 좀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노동조합 부분, 노사관리관계 부분은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시 13강에서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